저도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돼요. 오늘의 초대.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청년 조언양입니다. 현재 취업을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매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다시 구인하고 있는 평범한 이제 취업 준비 중입니다. 평일에 일하세요? 지금 평일에는 단기 알바 같은 거 있으면 하고 있고 주말에는 지금 매주 일요일날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이제 출소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게 되시면 그런 분들 응대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사시네요. 돈 벌고 싶어서 순수히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재단에서도 해봤고 보험업종에서도 해봤고 경영지원 쪽, 금융업종, 사회복지, 그다음 직업상담 쪽, 청원경찰 업무가 끝나면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화요일날에서 목요일까지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제 컴퓨터학원 강사 업무를 했었어요. 주말에는 이제 코로나 입시 선별검사소, 검체 배부랑 행정 업무랑 그다음 고객 응대 관리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계약 기간이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1년 6개월째 매주 일요일 날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주말생활 지도사로. 네. 엄청나다. 네. 이 정도로 엄청나신 분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이 일이 나한테 맞을까도 사실 제대로 모르잖아요. 아무리 대학에서 전공을 하더라도 그 전공이 진짜 실무랑 너무 다르고. 그쵸. 그리고 여기 가서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쵸. 근데 저도 그런 게 되게 조금 어려웠던 입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친구들 다 하는 말이 그게 인턴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인턴도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위한 인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인턴이 제 친구도 계속 인턴 지원할 때 보니까 인턴들 스펙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격증 진짜 많고. 그래서 저 이번에 저거 있었어요. 알아온 게 있었는데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 이거 알아요? 알아요. 예. 오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링커리어나 아니면 각종 이제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보면은 인턴 채용 공고 말고도 인턴의 좀 하이 버전? 이게 미래내일 일경험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고 있어요. 저도요. 네. 왜냐하면 이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이게 4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직업 탐방형,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 지원형 4가지가 있는데 네. 기업 탐방형처럼 기업에 가서 사람들 실무자랑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프로젝트형처럼 자기가 한 프로젝트를 딱 진행함으로써 뭔가 공모전하는 느낌처럼 그쵸. 딱 이 프로젝트를 해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게 진짜 이걸 체험해볼 수 있다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거를.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인턴 준비 전 인턴을 합격하기 위해 인턴 준비 전 단계. 그거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그거를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진짜 생 경력이 없잖아요. 내가 맞아. 학교에서 한 활동, 학교에서 한 공모전, 아니면 대외 활동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끼케바야 뭐 아르바이트 정도. 근데 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직무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인턴을 위한 뭔가 그런 스펙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정규직 지원으로도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걸 혹시 아시나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네. 다 아시는구나. 네. 저희가 밥 먹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일로 왔습니다. 근데 정부 지원 받고 있는 것 중에 면접 수당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 혹시 국민취업제도로 면접 수당 받는 거예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랑은 별개의 제도로 알고 있고 오. 이게 경기도 저는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뭔지 알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 하면은 내가 면접을 봤는데 면접비를 제공받는 사업이거든요. 네. 저는 경기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경기 지역 화폐로 이제 받는데 아. 그게 일종의 현금은 아닌지 현금성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을 한번 보면 5만 원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연애 최대 이제 10회, 그러니까 50만 원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면접 좀 본 데가 많아서 지금 10회를 초과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고 이게 사실 제가 담당자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 사업이 앞으로도 종속이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종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사업이니까. 예. 근데 그러면 국민취업제도는 안 해보신 거예요? 주변에서 권유는 받아봤는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국민취업제도가 유형 1, 2가 있는데 맞아요. 1은 약간 소득을 보고 2는 그냥 청년이면 되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유형 1이면은 이제 월 50만 원씩 해서 6개월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2유형은 면접 수당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근데 주말에 매주 일요일날 근무하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지금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주당 근로 시간 짧아서. 근데 사업장에 취업을 하면 고용보험 자체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고용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에 참여가 되는 건가 해서. 정규직이 아니어서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뭐 저한테 효용성이 높은 제도라고 생각이 될 것 같긴 해요. 저도 검색해 볼게요. 여기 써져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국민 취업제도의 박탈 요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 지원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고립 운둔 청년들에게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간단한 뭐 1시간, 2시간이라도 일을 하는 그런 경험 자체를 쌓는 게 저는 맞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8시간 이거는 사실 그분들에게도 처음에 진입을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맞아.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서 운영하는 일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간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짧으면은 뭐 3-4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라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취업을 안 하고 그냥 고립운동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조금 고립운동 청년이나 이런 분들 좀 많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하네요.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국민 취업제도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조금 좋은 거고, 왜냐면 은둔 청년들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딱 은둔 청년들에 맞는 제도가 또 다른 게 있긴 하더라고요. 두 가지 있었는데 청년 성장 프로젝트랑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청년 도전 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맞춤형 심리 상담 진행해주고 자신감 회복 서비스 이런 것도 진행해주고, 이게 진짜 지원금이 진짜 많아요. 이게 단기로 했을 때는 50만 원 지원이 되고 중기로 넘어가서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지면 15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5주 동안 150이 나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 원을 더 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기간 중에 6개월 내에 취직을 해서 3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면 50만 원을 더 줘요. 진짜요? 그래서 220을 줘요. 그리고 장기로 넘어가면은 25주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 350만 원을 줘요. 그것도 있고, 이게 보면은 봐봐요. 1단계 참여자 발굴 및 모집이고 2단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고 3단계 국민 취업제도로 연계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 내가 취준을 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인 거죠. 내가 막 자신감도 없고 막 취업 단념하고 막 이런 청년들에게 이런 서비스 멘토링 상담 이런 거 지원하고 여러 사람들끼리 지역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좀 단합력도 키우고 성취력도 고취하고 약간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서비스로 넌 이제 취직해도 되겠다 하면서 국민 취업제도로 보내는 거죠.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취직에 대한 의욕이 많이 꺾이신 분들은 이런 걸로 지원하면 좋겠다. 그래서 은둔형 청년들도 사실 이걸로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것 중 하나가 또 청년 성장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쉬는 사람 대상으로 진짜 만들어진 건데 청년 카페라고, 이런 커피 마시는 카페는 아니고 약간 청년 랩 같은 느낌으로 청년 카페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심리 상담이나 취업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좀 사회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성장 프로젝트랑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진짜 약간 은둔이나 취준이 힘드신 분들, 심적으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지원했을 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정책이 엄청 많네요. 좋아요. 이 정책은 심지어 진짜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사람들이 어울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성 훈련이 좀 맞아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확실히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립 청년들은 너무 숨어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내야 된다고. 그쵸, 발굴해야죠. 그쵸.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발굴이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 열고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에겐 열려 있는데, 그쵸. 진짜 갇혀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많이 그쵸. 손이 안 닿죠. 사실 고립운동 청년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발굴 조사가 잘 돼야 되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분들이 결국 수혜를 입어야 되는 건데 맞아.
이분들의 보호자분들이 고리분둔 생활하는 게 뭔가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뭐 취업을 한 청년들보다 우리 아이가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금 도움받기를 꺼려하시거나 좀 도움의 손길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이런 고리분둔 청년들을 발굴을 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보호자의 뭔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라든가 그런 걸 표명을 해주셔야 사실 이런 정책의 효과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원제도 너무 많은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이 사실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창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뭔가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맞아요. 통해서 알게 되긴 하는데, 저도 청년정책이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도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나한테 실효성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면 내가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나이가 아니고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너는 뭐 18세에서 34세 동안 이런 제도가 있어 하고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람들 진로 탐색부터 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로 좀 정책을 배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저는 이제 지나와서 보면은, 저는 창업할 때도 그냥 무작정 창업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창업 지원 제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너무 억울. 알고 보면 청년 창업하면은 막 90% 이상 세금 면세해주고 이런 제도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좀 알려주는 사람 있었으면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중간에 그런 게 없었구나. 좀 그런 거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청년 정책도 그렇거든요. 내가 당시에 취준할 때, 내가 당시에 운둔할 때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이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도 항상 이런 영상을 찍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사업 자금이나 사업 대출 같은 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키워드나 인지 자체가 없으면은 그냥 창업? 그래 뭐 창업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분의 그래도 조금 생각이라든가 그런 개념이나 메타인지가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만약에 고리분둔 청년이 너무 길고 사회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지원해준 정책 자체를 인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내 잘못으로 그냥 계속 지금 운둔 청년 생활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 잘못이니까 누가 나를 지원해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 진짜 이런 것들은 뭔가 누군가가 알려주거나 뭔가 정책 홍보라든가 사업 홍보가 제대로 확대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청년 이런 제도가 항상 되게 저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보게 되는 게 점점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은둔형 외톨이를 끊어내기 시작한 것도 사실 청년 정책 덕분이었거든요. 저는 청년 수당을 받았어요. 청년 수당이 원래 해당이 안 됐었는데, 그때 딱 조금 변형이 되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타겟층이 넓어지면서 제가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50만 원이 진짜 돈 엄청 없는 상태에서 50만 원 들어오는 게 엄청 저한테 너무 큰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청년 수당 받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를 점점 끝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지원하고 해서 청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내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마 본인이 더 그런 게 대해서 좀 이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하셨고, 맞아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미나쌤처럼 나와서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 이렇게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서 미나쌤처럼 뭔가 맞아요. 잘 극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덕분에 진짜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